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리더십, 또 제가 바라보는 리더십, 또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습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리더십이라는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입니다. 저는 과거에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천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리더십이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모습도 변경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리더와 팀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팀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더는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는 매우 탁월한데 팀원이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리더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팀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팀원들도 의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리더가 혼자 결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팀원들에게 참여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팀원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첨삭보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보다 좋은 모습을 이끌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참여형 리더십에 대한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팀원들의 역량이 강화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리더나 팀원이나 역량이 엇비슷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독단적으로 독불장군같이 리더가 혼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를 따라간다면 팀원들의 사기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형 리더십보다는 좀 더 위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줘야 되겠죠. 팀원들이 앞장서서 해보도록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팀원들이 주도하고 나서도록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원들의 역량이 더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경력도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찌 보면 방위면 같은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리더와 팀원 사이에 있어서 어떤 서로 상호관계가 되는가에 따라서 역량관계가 되는지에 따라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연극이나 연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 배우는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 화내는 역할의 장면이 필요하다면 화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그때 상황에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리더는요, 정말 제가 옆에서 볼 때 카멜레온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린아이를 만나잖아요.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목소리와 말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동화되고 말아요. 이렇게 목소리와 모든 게 그래요. 시골 할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완전히 시골 사람 되고 맙니다. 유식한 게 없어요. 아주 쉬운 사투리를 써가면서 또 아주 잘 어울리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 교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과 완전히 동화돼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저는 타고난 천성이 있는 것 같고 저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말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상황 대응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엔 제가 아는 리더십 단어 중에서 슈퍼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단어로 봐서는 슈퍼 리더십이니까 슈퍼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매우 독단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는 어떤 리더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상황 리더십, 상황 대응적 리더십에서 맨 마지막 번째 말했던 방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리더십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 공장장으로 생각합시다. 제 밑에 부장이 4사람이 있습니다. A, B, C, D 4사람이 부장이 있는데 4사람을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중에 공장장으로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공장장이고 그 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공장장 역할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에게 보고사항이나 상의사항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네가 공장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자네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등등 하면서 결정권을 공장장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장이 마치 공장장 입장이 돼가지고 전사적 관점에서 공장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숙제를 준 거죠. 너가 나라면, 너가 공장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너의 생각은 뭐야? 라고 해서 자기가 부장의 한계를 넘어서서요. 공장장의 시선과 안목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그 부장이 자기 영역을 넘어선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쪽은 제가 전문성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답을 못 내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A 부장, B 부장, C, D 4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모른다고 했는 것에 제일 가까운 부서가 있겠죠. 그러면 C 부서라고 합시다. 가나다라고 하든지, 그럼 다른 부장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래? 홍길동 부장을 만나서 같이 상의해서 답을 내는 게 어때? 자네가 결정을 하는데, 자네가 자신이 없다면, 내 생각에 홍길동 부장을 만나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도 해보고, 조언을 듣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자네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네. 이게 의견이에요. 다시 말해서 슈퍼 리더십인 이 공장장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자기 의견을 전혀 내지 않았어요. 도와만 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보도록 연습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1년 지났다고 가정합시다. 후임 공장장을 뽑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 4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공장장 역할을, 임무 대행을 1년 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를 시키더라도, 누구를 맡기더라도 공장장 업무를 능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말합니까? 슈퍼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부하 육성이네요. 인재 양성이네요. 그리고 뭐합니까? 리더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역할을 시켜보는 것. 대신 말해서 현재의 직급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다음으로 희망하고 다음으로 올라갈 그 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겠죠. 그 역할을 연습해보고 실습해보고 실천해보고 해보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슈퍼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리더십의 많은 유형들 중에서 특별히 제가 상황 대응적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슈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또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리더십의 의미는 좀 공익적 성격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는다면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더불어 행복하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홍익인간이라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라 할까요? 건국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 리더십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리더십은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돕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선행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동이죠. 선행이죠. 선행과 착한 행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give and take가 아니거든요.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타산이 아니거든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길 가다가 길을 찾고 있는 사람,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길 찾아서 도움 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착한 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공공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위기, 저는 그게 바로 선행이라고 말하고, 선행이 풍부한 어떤 사회, 또 그러한 것에 몸에 밴 사람이 공공 리더십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뭐가 없습니까? 공공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홍익 인간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없는 게 문제죠. 다음에 우리가 홍익 인간이라는 단어 총론은 잘 알고 있지만은 강론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있는 것인가 또 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위해서 다른 나라는 공공 리더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요. 미국 같은 사회랄지 곳곳에 공공 리더십 스쿨들, 학교들이 엄청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공공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스쿨이랄지 학교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이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제 주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은 잘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안 하는가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로 시민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공공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과 많은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리더십, 좋은 타입의 모두에게 유익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민족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저는 공공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땅히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공공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행을 장려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런 운동도 필요하겠네요. 일일 일선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유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좋아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심리학자가 연구하고 또 정신과학자가 연구하고 뇌과학자가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과 몸의 건강에 엄청나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되고 또 건강의 근원이 되고요. 또 모두 회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선행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다 이론사로 머리로 알고 있지만 잘 못하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어떤 리더가 중요할까요? 섬기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남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이타적인 리더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공공 리더십에 대한 정신으로 무장된 많은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리더십으로 무장된 리더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리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리더의 그릇에 따라서 리더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종속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당신은 리더답지 못한가로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좋은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리더십을 갖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혁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극기하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리더십에 대한 많은 단어와 용어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상황 대응적 리더십이라는 용어, 슈퍼 리더십이라는 용어, 그리고 특히 공공 리더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 적합한 리더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